충청북도가 마스코트로 도 경계 지역 조형물 정비에 나선 가운데 정작 도민들은 마스코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산림업체가 위장 전입을 통해 전국의 조림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이 시정명령과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일부 진료 과목은 아예 없어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혹시 고드미와 바름이라고 아십니까? 2000년에 지정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인데요. 충북인을 새롭게 표현했다는 마스코트인데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시민들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충북과 통하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관문의 얼굴이자 충북의 첫 이미지로서 2000년부터 38곳에 설치됐습니다. 20년 만에 이 같은 도계 조형물의 디자인 변경이 추진됩니다. 충북의 미래상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미지 표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좀 미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면 좋겠는데 고드미 바람이는 이제 의상 자체가 고전적이다 보니까 시골의 이미지를 많이 준다. 그런데 조형물의 디자인은 다름 아닌 충청북도의 마스코트. 때문에 조형물 교체와 별개로 충청북도의 마스코트가 우리 지역을 제대로 형성화해 상징하고 있는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지정된 충북의 마스코트, 고드미와 바름이는 중원 문화의 발상지로서 21세기를 올곧고 바르게 개척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다수 시민들은 의미를 떠나 마스코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스코트가 뭔지 알아요? 충북도 마스코트? 잘 모르겠네요. 서울시가 도시를 상징하는 명품 택시를 만들겠다며 마스코트 해치를 활용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시민과 마스코트 사이에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두드러지게 활용되는 경우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의 마스코트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바뀌었네요. 이게 이름이 뭔지 알아요? 호돌이. 이거 뭐지? 한편 충청북도는 첫 인상을 주는 관문 조형물로서 한계가 있을 뿐 마스코트 자체가 충북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KBS는 이달 초 몇몇 산림업체가 위장 전입을 통해 전국의 조림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각 자치단체와 산림청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림 사업을 따내기 위한 위장 전입도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산림업체가 이른바 위장 전입을 통해 전국의 조림 사업을 불법으로 싹쓸이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당국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면 한 달 안에 법인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미신고 업체 5곳을 파악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들한테 이제 한 달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 저희도 이제 공문을 보내고 일단은 저희 도에 있는 소관에 있는 이제 2개 법인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좀 내렸어요. 산림업체가 이곳 저곳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자치단체도 충북과 충남, 경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 내부 조사도 했고 문제되는 업체는 지금 시정령 내리고 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전국의 산림업체를 대상으로 그동안 위장 전입 등 편법으로 사업을 낙찰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일제 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찰받은 법인들 포함해서 하면은 어떻겠나라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어요. 특히 산림자원에 관한 법과 자치단체의 계약법을 정비해 실제 주소지와 사업 대상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미세먼지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청주시 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내년 6월까지 소각시설 신증설 인허가 적절성 조사와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관리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지 벌써 6년 차인데요. 정주 여건, 특히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불만은 여전합니다. 서울까지 원정 진료를 떠나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의료 혁신 없는 혁신도시의 실태,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충북 혁신도시로 이사온 박재경 씨. 박 씨는 임신한 아내의 진료 때문에 매달 꼬박꼬박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산도 쉽지 않았습니다. 출산은 서울에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성악과 진료라든지 그 외에 좀 정밀 검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도권 쪽에 있는 병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지 넉 달째인 이가연 씨도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병원마다 대기 시간이 길어 아예 치료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눈에 이상이 있었는데 병원을 가려니까 진천 읍내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료를 받는 데까지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서 그게 좀 불편했어요. 의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95명으로 전국 평균인 2.3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거주자 평균 연령이 31살로 젊은 인구가 집중돼 있지만 산부인과와 피부과 등은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소방종합병원급의 소방병원이 되겠는데 거기에 산부인과도 추가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파도 갈 곳이 없는 입주민들은 혁신도시의 의료 혁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충북대병원이 직원 자녀를 채용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의 2018년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간부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원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해 부서 직원의 자녀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A씨를 문책하고 관계 직원 5명을 경고 처분할 것을 충북대병원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경우에 따라 학생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 같은 안이 포함된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직접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산업이 발전하면서 웨어러블 제품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대 연구팀이 이 웨어러블 제품에 필수적인 고효율의 휘어지는 배터리를 개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용자의 몸무게와 걸음을 자동으로 측정해 운동량을 표시해주는 신발 깔창, 피아노 연주를 도와주는 장갑, 착용자의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해 응급 구조 신청을 하고 심지어 전투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류까지.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전지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소재를 대학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충북대 공업화학과 조중상 교수 연구팀은 전기 전도성이 매우 높은 탄소 나노튜브에 산화철을 섞어 섬유 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지 자체가 섬유이기 때문에 형태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데다 전기 지속 시간도 기존 흑연 소재 전지보다 3배 이상 깁니다.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데 한계를 거의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카본 나노튜브를 고집적화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간단한 산처리 방법을 통해서 CMT 자체를 굉장히 고집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죠. 한국연구재단 과제로 연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성과를 낸 조 교수 연구팀의 최종 목표는 늘어나기까지 하면서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조 교수 연구팀의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왕립화학회 학회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정입니다. 청주 성화동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농협중앙회 충북본부가 오늘 한전 충북본부 빈누리홀에서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농협의 일손 돕기, LH의 임대아파트 취약계층 지원, 한전의 동절기 연탄 나눔 지원 등의 사회 공헌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BS 청주방송총국 4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총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최근 KBS 전국 시청자위원회 연대회의에서 채택된 KBS의 지역성 강화, KBS 시청자의 날 제정이 실천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KBS가 총선 1년을 앞두고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 대해 시적절하고 지역의 정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현 총국장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의원과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문 전 보훈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15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갑내기를 수차례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년 전 지적장애인 B씨를 때리고 다치게 해 징역을 산 뒤 지난해 5월부터 2달간 다시 B씨를 여러 차례 괴롭히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같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후배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시의 아파트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충북 경실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민간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는 등 향후 5년 내 청주시에 9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장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에 더욱 체계적인 주택 공급 조절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외교부는 오늘 외교부 리셉션홀에서 외교 국제 업무 협력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포함한 각종 국제행사 개최 때 외빈과 선수 초청 등에 수반되는 외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합니다. 미래인재 육성 모델 창출 추진단이 오늘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첫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워크숍은 기획 협력 분과와 홍보 지원 분과, 모델 개발 분과 등 3개 분과 51명의 추진단과 희망 참관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추진단은 모든 아이를 창의 융합 인재로 모든 학교를 명품 학교로라는 비전을 갖고 충북 전 학교에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